여러분, 만약 제가 단돈 5달러짜리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통 하나로 여러분의 뒷마당에 끝없이 솟아나는 무한한 단백질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흙 한 줌, 햇빛 한 줌 없이 단 5분 만에 말이죠. 아마 대부분은 저를 과장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기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당장 철물점으로 달려가 빈 쓰레기통을 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매일 돈을 주고 버리던 골칫거리 쓰레기를 최고급 단백질로 바꾸는 마법 같은 연금술을 배울 겁니다. 값비싼 닭 사료나 양어장 사료를 사느라 지갑이 얇아지고 계신가요?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숨겨둔, 하지만 거대 사료 기업들은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는 놀라운 곤충 생태계의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과연 이 5달러짜리 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이 단백질을 닭에게 먹이실 건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직접 활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왜 단백질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백질은 항상 가장 얻기 힘들고 귀한 영양소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거대한 대두 농장과 공장식 축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환경 파괴와 끝없이 치솟는 사료 가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홈스테딩을 하거나 소규모로 닭이나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언제나 사료비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숲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숲속의 새들은 누구도 사료를 주지 않지만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 있습니다. 자연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죽은 식물과 동물을 즉각적으로 고농축 단백질로 변환하는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개념은 바로 생물 전환 기술입니다. 듣기에는 복잡한 과학 용어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자연의 가장 위대한 청소부들을 아주 작은 통 안에 초대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동해등해라고도 불리는 블랙솔저 플라이입니다. 이 놀라운 곤충을 활용하면 우리는 공간과 비용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야 할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청난 돈과 넓은 땅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기나 사료를 생각할 때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나 거대한 콩밭, 그리고 복잡한 가공 공장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마트나 사료 가게에서 한 포대에 20달러, 30달러씩 주고 사는 닭 사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숲을 밀어내고 곡물을 심고 그것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와 다시 공장에서 열을 가해 펠릿 형태로 뭉치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아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닭 50마리를 키우면서 매달 사료비로만 수백 달러를 썼습니다. 유기농 사료를 고집했기 때문에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죠. 그는 닭을 키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료회사를 배불려주기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농업과 축산이 만들어낸 가장 큰 미끼입니다. 우리는 돈을 쓰지 않으면 동물을 먹일 수 없다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 자연의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비용은 순식간에 0으로 떨어집니다. 비싼 사료를 사서 먹이고 다시 배설물을 치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값비싼 단백질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뒷마당은 진정한 자급자족의 성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동네 철물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돈 5달러짜리 뚜껑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 하나면 충분합니다. 흙도 필요 없고 식물을 키울 때 필수적인 강렬한 태양빛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이 이 시스템에겐 완벽한 명당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구석, 차고 한쪽, 혹은 집 뒤편에 응달진 좁은 공간 등 버려진 공간 어디라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무언가를 길러보려고 할 때 수경 재배기를 샀거나 복잡한 텃밭 상자를 만드느라 수십, 수백 달러를 쓰고 결국 포기하곤 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의 각도를 맞추고 비료를 섞는 일은 생각보다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5달러짜리 단백질 농장은 다릅니다. 이 플라스틱 통은 그 자체로 완벽한 소우주가 됩니다. 외부의 날씨 변화나 해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곤충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둡고 습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훌륭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저 튼튼하고 뚜껑이 잘 닫히는 평범한 쓰레기통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흔한 플라스틱 통에 불과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결합되는 순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생산 설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과 자연이 만나는 가장 미니멀하면서도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이제 우리의 단백질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줄 위대한 일꾼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블랙솔 저플라이, 한국어로는 동해등해라고 불리는 곤충의 애벌레들입니다. 파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지저분하고 병을 옮기는 지파리를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네요. 동해등해는 인간의 음식을 탐내거나 질병을 매개하는 일반적인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성충이 된 동해등해는 입이 퇴화되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로지 물만 마시며 짝짓기를 한 후 며칠 만에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아주 젠틀한 곤충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의 애벌레 시절입니다. 이 애벌레들은 말 그대로 먹어치우기 위해 태어난 굶주린 기계들입니다. 소화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단단한 수박 껍질부터 상해서 냄새가 나는 고기 덩어리까지 주워 담는 족족 무서운 속도로 분해해버립니다. 수천 마리의 애벌레가 모여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이들은 부패하는 음식물을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변환하는 자연 최고의 생물학적 연금술사입니다. 게다가 이 애벌레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물질은 일반 지파리나 모기가 알을 낳지 못하게 쫓아내는 강력한 기피제 역할까지 합니다. 즉, 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해충을 줄이는 놀라운 방역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 5분 만에 끝나는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5달러를 주고 사온 깨끗한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놓여 있습니다. 도구는 전동 드릴 하나 혹은 불에 달군 굵은 못이나 송곳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기구 만들기입니다. 애벌레들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뚜껑 바로 아래쪽, 통의 윗부분을 삥 둘러가며 10mm 정도 크기의 구멍을 여러 개 뚫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기는 완벽하게 순환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수구입니다. 통의 바닥에 작은 구멍을 서너 개 뚫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수분이 고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때 바닥으로 떨어지는 액체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모아두면 식물들이 미친 듯이 자라게 만드는 최고급 액체 비료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재미있는 세 번째 단계, 바로 수학용 슬라이드 만들기입니다. 이 통의 벽면 한쪽에 판지나 얇은 플라스틱 판을 비스듬하게 세워 붙여줍니다.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통 벽면에 구멍을 하나 뚫고 이 경사로가 그 구멍 밖으로 이어지게 한 뒤 그 아래에 작은 채집통을 하나 놓아두면 세팅은 완전히 끝납니다. 어떤가요? 설명하는 데는 조금 걸렸지만 막상 손으로 해보면 정말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용접을 할 필요도 복잡한 회로를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구멍 몇 개와 플라스틱 판 하나로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시스템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연료를 넣을 차례입니다. 이 공장의 연료는 바로 여러분이 돈을 내고 버리던 쓰레기들입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전에 먹다 남은 피자 테두리, 시들어서 흐물흐물해진 상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식빵, 그리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까지. 평소 같으면 악취를 풍기며 쓰레기 봉투로 직행했을. 그래서 지구 어딘가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메탄가스를 뿜어내며 썩어가야 할 그 골칫거리들이 이제는 가장 훌륭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 같은 부분입니다. 동해 등의 애벌레들은 극도로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다른 반려동물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과일 껍질은 환상적인 디저트고 상한 밥이나 빵은 훌륭한 탄수화물 공급원이며 심지어 약간의 고기 찌꺼기나 생선 내장도 단 며칠 만에 뼈만 남기고 깔끔하게 처리해버립니다. 다만 초기의 시스템이 안정되기 전에는 국물 요리나 너무 기름진 음식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 안의 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애벌레들의 숫자가 충분히 늘어나고 생태계가 자리 잡고 나면 여러분이 식구들과 밥을 먹고 남은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다음 날이면 마법처럼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귀찮은 심부름이 나의 소중한 단백질 농장에 밥을 주는 즐거운 일과로 바뀌는 짜릿한 경험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천재적인 부분인 자동 수확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가축을 기를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거두어들이는 과정입니다. 쭈그리고 앉아 흙을 파내거나 냄새나는 퇴비 더미를 뒤적거려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금방 지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5짜리 통은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스스로 단백질을 뱉어냅니다. 비밀은 바로 동해 등의 애벌레의 기가 막힌 생물학적 본능에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 터지게 먹고 몸집을 최대로 불린 뒤 번데기가 될 준비를 마칩니다. 이때 이들의 몸 색깔은 하얀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죠. 재미있는 것은 번데기가 되기 직전의 애벌레들은 축축한 쓰레기 더미를 극도로 싫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건조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앞서 우리가 통 벽면에 비스듬히 설치해둔 슬라이드, 즉 경사로가 빛을 발합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애벌레들은 이 경사로를 타고 영차영차 기어 올라가 통 밖으로 난 구멍을 통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여러분이 미리 받쳐둔 깨끗한 채집통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저 다음날 아침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가 채집통 안에 가득 쌓인 깨끗하고 싱싱한 단백질 덩어리들을 들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흙이나 쓰레기가 묻어있지도 않습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자동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수확한 곤충 단백질의 품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시중에서 파는 비싼 사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슈퍼푸드입니다. 이 짙은 갈색의 통통한 애벌레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 캡슐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무려 40%에서 50%에 육박하며 동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몸에 좋은 천연지방으로 꽉 차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뒷마당에서 닭을 키우신다면 이 애벌레를 던져주는 순간 닭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닭들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부리로 땅을 파헤쳐 벌레를 잡아먹도록 진화한 동물입니다. 옥수수가 주성분인 푸석푸석한 펠릿 사료를 먹일 때와는 차원이 다른 활력을 보여줍니다. 이 신선한 단백질을 먹고 자란 닭들은 깃털에서 윤기가 흐르고 면역력이 강해져 병치레를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달걀에 있습니다. 애벌레를 듬뿍 먹은 닭이 낳은 달걀을 깨보면
노른자가 옅은 노란색이 아니라 찌르듯이 강렬하고 진한 주황색을 띠며 이쑤시개로 찔러도 터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탄력을 자랑합니다. 물고기 양식을 하거나 아쿠아포닉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것은 기적의 사료입니다. 자연에서 물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수면 위로 떨어지는 곤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그 자연의 섭리를 가장 완벽한 형태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위대함은 단순히 단백질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엄청난 혜택은 바로 생태계의 완벽한 순환, 고리인제로 웨이스트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점입니다. 애벌레들이 그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치우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통 안에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 대신 아주 곱고 검은색을 띠는 가루 형태의 물질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프라스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애벌레들의 배설물입니다. 어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이 프라스는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비싼 천연 유기농 퇴비 중 하나입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질소, 인, 칼륨이 완벽한 비율로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미생물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엌에서 나온 요리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애벌레는 그것을 먹고 닭의 사료가 됩니다. 닭은 그것을 먹고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올 영양 만점의 유정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바닥에 남은 애벌레의 배설물, 즉 프라스는 텃밭에 뿌려져 토마토와 상추를 어마어마한 크기로 키워냅니다. 그 토마토와 상추를 우리가 먹고 남은 찌꺼기는 다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단돈 5달러로 시작한 이 작은 시스템이 쓰레기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완벽하게 자급자족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 시스템을 여러분의 뒷마당에 그대로 이식해 놓은 것입니다. 5달러짜리 쓰레기통 하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이 시스템을 얼마나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베란다 구석에 작은 통 하나로 시작해서 하루에 종이컵 한 컵 분량의 애벌레를 수확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닭의 마리수가 늘어나고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천 달러를 들여 새로운 설비를 지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똑같은 5달러짜리 쓰레기통을 2개, 3개 더 사오기만 하면 됩니다. 빈벽을 따라 이 통들을 일렬로 늘어놓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단백질 생산량은 2배, 3배로 수직 상승합니다. 유지비용은 여전히 영원에 수렴합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무한대로 조립하고 확장할 수 있는 완벽한 모듈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벌레가 많아져서 통제 불능이 되면 어쩌나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아주 정교합니다. 애벌레의 숫자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공급하는 먹이의 양, 즉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비례해서 스스로 조절됩니다. 밥을 적게 주면 번식도 줄어들고 밥을 많이 주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쓰레기 처리 속도를 높입니다. 무거운 트랙터를 굴릴 필요도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거창한 축사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쓰레기의 양과 필요한 단백질의 양에 맞춰 시스템은 스스로 유연하게 규모를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자본이 독점하는 현대 농업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소규모 홈스테딩만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확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5달러짜리 플라스틱 통이 가져다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 즉 심리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소비자로 살아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계란을 먹으려면 마트에 가야 하고 닭을 키우려면 사료 가게에 가서 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무언가를 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글로벌 공급망에 작은 문제라도 생겨서 물가가 폭등하면 우리는 그저 불안해하며 오르는 가격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단백질 농장을 세우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남들은 매달 수십만 원의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닭 키우기를 포기할 때 여러분은 이웃집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공짜로 얻어와 그것을 최고급 단백질과 유기농 비료로 연성해내는 연금술사가 됩니다. 진정한 자립과 생존은 수만 평의 땅을 소유하거나 통장에 엄청난 돈을 쌓아두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쓰레기를 생명을 살리는 핵심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내 두 손으로 직접 구현해내는 실천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곤충 사육을 넘어 우리가 자원과 생태계를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내 가족과 가축을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 든든한 자신감. 그것이야말로 이 작은 쓰레기통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치이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수확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떻게 우리 집 뒷마당의 핵심 자산으로 변하는지 그 놀라운 마법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쓰레기라는 것은 원래부터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자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흙을 파낼 필요도 햇빛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이 단돈 5달러와 5분의 시간 투자만으로 우리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우리 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한한 고품질 단백질을 얻으면서 동시에 완벽한 천연 비료까지 덤으로 얻는 이 혁명적인 제로 웨이스트 시스템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급자족 여정에 흥미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놀라운 생존 지식과 홈스테딩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철물점에서 통을 사와서 첫 세팅을 마친다면 애벌레들에게 줄 첫 번째 만찬으로 어떤 음식물 쓰레기를 선택하실 건가요? 향긋한 커피 찌꺼기일까요? 아니면 어제 남긴 피자 조각일까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계획과 상상력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